왼쪽 팔이 아파요. 왼쪽 손가락이 저려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래요. 그리고 경락 진단을 해보니까 거골혈이 아파요. 그럼 이거 대장의 문제가 거의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복진을 해보니까 왼쪽 아픈 쪽 천추가 있어요. 그 사람의 거골도 아팠고 저린 것도 둘째 손가락이 저리고 이 사람은 대장경에 문제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복진해보니까 천추가 있어요. 그러면 헤매지 말고 일단 대장의 문제로 보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중부도 아프고 왼쪽이 아픈데 오른쪽 황유가 아프고 오른쪽 소복도 아프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경락병이 있는 쪽의 복모혈을 선택하시라고요. 왼쪽 팔이 아파요. 그런데 왼쪽 거골이 아파요. 이거는 대장의 문제구나. 봤더니 여러 개의 복진이 있는데 아픈 쪽에 천추가 있어요. 그러면 망설이지 말고 대장의 문제로 보시라고. 비록 안 아픈 쪽에 소복이 제일 아프더라도 그거는 조금 간을 치러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정보로 간직해두고 일단 아픈 쪽 천추, 아픈 쪽 거골을 근거로 수양면 대장의 문제로 치료하시라고요. 그런데 테니스 엘보가 왔어요. 수양면 대장경 쪽이에요. 거골도 아파요. 천추도 아파요. 이거 틀림없이 수양면 대장이네. 하고 치료를 했는데 경락병으로 보고 치료를 했는데 좀 가다가 멈춰요. 진도가 안 나가요. 지난번에 이 사람이 안 아픈 쪽에 소복 앞통이 뚜렷했었지. 또 실제로 또 해보니까 소복 앞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테니스 엘보는 수양명 대장 경락상에 나타난 병이지만 진짜 원인은 간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족걸음 간경으로 옮겨가요. 오른쪽 소복이 아프니까 왼쪽에서 치료해야 되겠죠.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그러면 화열, 행간, 호부 또는 행간, 녹음으로 가는 거고요. 움직일 때 아파요. 그러면 체중 절통에 쓰는 유토열, 태충, 태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으로는 수양명 대장경락상의 테니스 엘보지만 치료하다 잘 안 되고 또 간과 연관된 소복 같은 게 뚜렷하면 간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수양명 대장에 오행혈에 침을 놓으면서 추가로 복천 음곡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복진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오늘 수소양 3초니까 하나 예를 더 들어드릴게요. 1층 박사의 수제자 그룹 중에 이지승이라는 한의사가 있더라고요. 이 한의사가 올린 취업료 중에 이게 나와요. 3년이나 된 할아버지인데 목을 좌우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목이 굳어가지고 옆을 보려면 목을 돌려서 보는 게 아니고 눈만 힐끗힐끗 돌려서 볼 정도로 목이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경락 진단을 해봤더니 밤 견정이 아파요. 또 봤더니 위양도 아파요.
그럼 이건 여지없이 수소양 3초의 경락병이잖아요. 됐다. 움직이는 게 안 되니까 목혈이지. 그리고 중조 이목에 침을 놓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원인이 있나 보려고 복진을 해보니까 아픈 쪽에 호흡혈이 3이 나온 거예요. 다른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소복 앞통이 뚜렷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간이잖아요. 아, 이 사람이 목을 못 움직이는 게 근육의 문제구나. 근육이 굳어서 그렇구나. 그럼 근육이 왜 굳었을까? 간 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곡천 음극을 놓으니까 그제서야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락병이라고 확인이 돼서 치료를 해도 소용이 없으면, 별 재미가 없으면 다시 복진을 해서 오장 쪽에, 오체와 연관된 오장 쪽에 문제가 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이 목을 못 움직이는 사람은 경락병으로는 3초가 틀림없었는데 치료가 안 돼서 복진해보니까 소복이 뚜렷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으로 치료했더니 수열, 고열, 곡천, 음곡, 어혈 반응도 많아서 혀를 들어 올려고 하니까 천근도 많아서 태백, 태충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쳤다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경락병으로 확신을 하고 치료했지만 안 들으면 오체와 연관된 병으로 보고 오체와 연관된 오장의 복모열 진단을 꼭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암침에서 나온 시험인데요. 몸의 반쪽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몸의 반쪽이 결이다. 저는 이런 사람 몇 사람 치료했는데 잘 들었어요. 어떻게 잘 들었냐 물어보지 마세요. 대충 왔어요. 만병통치약 넘죠. 그러니까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니까 만병통치약 나왔는데 사암침에 이 처방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도 쓸 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3초는 뭐냐면 상초, 중초, 하초가 다 병이 들었을 때 쓸 수 있는 혈이에요. 처방이에요. 그러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록 반쪽이지만 상초, 중초, 하초가 다 절이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3초 정격을 써봐라. 이런 처방도 있으니까 한번 저는 심심찮게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대개 저혈압 환자들이 음혈 부족인 사람들이 한쪽 팔다리가 저리더라고요. 그럴 때 잘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3초 정격을 써야 될 몸의 반쪽이 저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습담으로 보여져요. 습담. 왜? 수도를 통과하는 물질이 수액인데 이 수액이 어떤 일로 변질이 되면 습담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소양 3초에 어떤 문제로 수소양 3초가 주관하는 수도에 통과하는 수도를 통과하는 수액이 습담으로 변질되면 이렇게 저리지 않을까. 또 음혈 부족으로 저린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 간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왼쪽이 그런 사람은 간으로 가면 좋겠죠. 하여간에 사암 처방에 이런 처방이 있더라. 그 다음에 사암 처방에 네 번째 손가락이 아프면 3초 정격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외워서 써보지만 왜 써야 되는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네 번째 손가락에 삐어서 아픈지, 그러면 3초 정격이 잘 들었다는 뜻은 네 번째 손가락이 삐어서 아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삐면 움직이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중저 이묵, 삐면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열을 해결하는 액문, 통곡, 이 네 개 혈이 3초 정격의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암침에 네 번째 손가락 아프면 3초 정격 써. 이건 뭐 그렇게 외우는데 어렵진 않지만 왜 그렇게 써야 되는지 몰랐는데 총통이 우리에게 지식을 갖다 준 거죠. 수소양 3초경이 유주하는 관절에 염자가 생기면 3초 정격이 명방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에 문제가 생겨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로 수소양 3초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처방에 시험례가 하나 올라와 있네요. 네 번째 손가락 염자. 처방을 보니까 중저 이묵 관충 상향이에요. 그러면 중저 이묵은 네 번째 손가락을 띄었는데 움직이는 게 불편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액문 통곡을 쓰지 않고 관충 상향을 썼다는 뜻은 욱신욱신 쑤시는 염증성 통증은 없고 비증, 네 번째 손가락이 저리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수소양 3초 경락상에 약간 부어있든지 또는 저리든지 그러면 금혈을 쓸 수 있거든요. 다시 읽어볼게요. 32살 남자인데 네 번째 손가락이 삐었어요. 삐었는데 욱신욱신 쑤시는 열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문 통곡은 제외. 그 대신 손가락이 저려요. 그러면 비증이잖아요. 저릴 비자. 그러면 피부 감각이 둔하거나 또는 저리거나 비증에 쓰는 혈이 금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네 번째 손가락 삐었는데 목혈은 움직일 때 불편하다. 금혈 조합은 손가락이 저릿저릿하다. 그래서 금혈로 갔고요. 지난번 발목 삐었던 걸 예로 들었을 때도 설명해 드렸어요. 발목이 삐면 1차 움직일 때 아프잖아요. 못 걷잖아요. 그러면 목혈 가만히 있어도 쑤시고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화열 며칠 지나고 보니 욱신욱신 쑤시고 열나는 건 없어졌는데 부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금혈. 그런데 방광에서는 금혈도 부기를 잘 빼지만 위중 삼리가 더 잘 뺀다. 그런 말씀 들은 적 있네요. 사암침에 워로 사암침에 완관절통이 있으면 3초 정격이나 다음 정격을 쓴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완관절통이 어디로 와 있겠어요?
수소양 3초경 라인으로 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수소양 3초경을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족소양 담경도 잘 듣는다고 나와 있는지, 육경 상통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수양명, 족양명을 연달아 하고 수소양, 족소양을 연달아 하는 이유가 이걸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완관절통이 왔는데, 삐었는데 수소양 3초경에 3초 정격으로 치료해도 잘 듣는다면 족소양 담 정격으로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또는 수소양 3초경에 중저 이묵 썼잖아요. 쓰실 때 액문 통곡 썼잖아요. 그러면 목혈 수혈을 썼어요. 그대로 족소양 담경에 목혈 수혈 조합을 써도 잘 난다는 뜻이에요. 수양명 대장경 손목이 삐었어요. 그러면 수양명 대장경에 목혈 화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족양명 위경에 목혈 화혈 조합으로 가도 잘 낫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육경 상통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치료법도 있어요. 그 다음 치염예, 또 손목 통증이 나왔는데 액문 통곡을 썼네요. 이 사람 삐어서 열나는 것 같아요. 중저 이묵을 썼네요. 이 사람 삐어서 움직이는 게 불편한 것 같아요. 하여간에 3초와 소장은 삐었을 때 목혈 수혈 조합이 명방이에요. 소장 정격, 3초 정격. 나머지 4개 양경락은 목혈 화혈 조합이 명방이에요. 그 다음, 이 42세 여성이 손목 통증으로 왔다. 그래서 목혈 수혈 조합으로 치료했다. 환자가 손목이 삐어서 왔어요.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봐야 돼요. 움직일 때 아픈 자리가 어디예요? 환자가 짚어주는 그 통처가 바로 경락을 확증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 다음, 손목에서 삐었는데 욱신욱신 쑤시고 아파요. 그런데 양계혈에서 양지혈까지 좀 넓게 부어있으면서 쑤시면서 아파요. 그러면 쑤시면서 아픈 것은 염증이잖아요. 이럴 때는 양계, 양곡으로 가도 되지만 수양명 대장과 수소양 3초경 두 경락에 걸쳐서 생긴 문제니까 양계 직으로 가라고 나와 있네요. 페니스엘보도 주관절통도 수삼리, 곡지, 주료 이 라인을 따라서 아프면 수양명 대장의 문제를 보고 양계, 양곡을 쓰면 되지만 곡지에서 천정 쪽으로 뒤로 가면서 횡으로 아프면 양계 지구 쪽으로 가라고 나와 있네요.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동시침에 이런 처방이 나와요. 손가락에 쥐가 나든지 팔뚝에 쥐가 잘 나면 화릉 화산에 침을 놓아라. 화릉은
손목에서 5촌 올라가고요. 화사는 손목에서 6치 반 올라가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손가락에 쥐가 잘 나거나 팔뚝에 쥐가 잘 나면 수소양 3초의 문제로 보란 뜻이에요. 잘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쥐가 나면 근육의 문제니까 중저 임읍 써주면 되겠죠. 종아리에 쥐가 나면 일단 방광의 문제로 보고 속골 임읍 쓰는 것하고 같아요.